네, 들으신 대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온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 증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미국 인플레 동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8.3.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 같은데 어떻게 총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8%대 소비자 물가가 지금 2개월 연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변동성이 큰 음식료나 그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소비자 물가 자체도 전월 6.5에서 6.2%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물가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지난달에 8.5에서 이제 8.3으로 그나마 조금 꺾였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조금 위안을 좀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지난달 8.5%에서 이달 8.3%로 조금 낮아졌으니까 뭔가 꺾였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죠, 지금?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한 8.1% 정도를 사실은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 벌써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한 0.2%포인트 정도 높은 거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코어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6.0을 예상을 했는데 6.2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던져준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4월달 소비자 물가가 사실은 3월에 비해서 둔화된 어떤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에너지 가격이 4월 달에는 조금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좀 둔화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5월 달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의 체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월 물가에는 다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이제 정점이 과연 지난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을 던졌던 것이 미국에 대한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우려의 시각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날 거라는 그런 예상과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 나온 걸 보고 에너지 가격이 5월에도 오른다면 정점이라고 생각하기에 좀 의구심이 많다는데, 채권 시장, 증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 일단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엇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단기 금리 시장, 특히 이제 2년 국채 금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를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금리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4월 물가가 발표된 이후 사실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미 연준이 물가 흐름을 보면 여전히 공격적인, 우리가 얘기는 빅스텝을 계속 갈 거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2년물 국채 금리 자체는 사실은 좀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는 3% 초반대를 기록하다가 이제 3%를 깨고 이제 2.9%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경기 자체가 둔화가 될 거다라는 이 시각 자체가 장기 10년물 국채에 좀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결국 미국의 연준의 그 정책 기조, 소위 말하는 50bp 인상의 빅스텝 자체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75bp,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에서 조금 높게 보고 있나요? 아직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FOMC에서 파월 의장 자체가 일단은 75bp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선을 그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후에도 각종 연준 이사들이 75bp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 자체는 사실은 높지는 않은 상황들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남아있는 FOMC 회의가 이제 중요한 게 6월달, 7월달, 9월달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6월, 7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50bp 인상 가능성을 사실 높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세 번 다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5월까지 포함해서 그럼 4번 정도가 이제 그래요? 50bp,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초 5월이나 6월 정도에서 50bp씩 인상을 하고 조금 25bp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각이 있었는데,
있는데 그 시각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변화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시장이 좀 뭐랄까 금리 공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금리 공포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하락세, 바닥을 기는 빅스텝에 따른 바닥을 기는 기술주들, 한번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계속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나요? 글쎄요, 뭐 이걸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아무래도 금리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성장주,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 자체가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러한 그 미 연준의 정책 사이클 자체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런 것처럼 빅스텝이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전환되고 하는 뭐 이러한 흐름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반등 모멘텀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 산업 사이클을 보게 되면 예. 뭐 미국이 여전히 그러한 어떤 그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성장 산업 자체가 미국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쪽이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글쎄 뭐 추가적인 하락폭에 대해서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이러한 좀 금리 환경이라든지 물가 환경이 조금 변하게 되면 결국 조금 이러한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도 조금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워낙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가장 쌀 때인가 아니면 좀 멀었나?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과거 뭐 이게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좀 뭐 크게 뭐 좀 거의 뭐 연초 대비 보면 한 20% 이상 가까이 이제 좀 급락을 뭐 또 종목단에서는 보면 뭐 큰 폭의 좀 하락을 했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2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고 한 1년 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플러스로 다 돌아섰던 게 이제 과거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매수 시기 자체가 조금 다가오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떨어지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 그런 얘기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이 금리,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늘 큰 관심 가는 게 지금 환율입니다. 미국 달러와 지수, 시세.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뭐 당연히 뭐 달러도 이제 강세 흐름을 사실은 계속 좀 보이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상당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주요국, 그러니까 특히 뭐 유럽이라 20이라든지 또 나머지 국가와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차별화 부분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 뭐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20위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금리 격차, 스프레드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달러의 어떤 뭐 최근에 뭐 소위 킹달러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달러 초강세 현상 자체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이제 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좀 안전 자산 선호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들 자체가 뭐 최근에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한 1,290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7월 이후 가장 이제 높은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도 사실 올라가면서 1,300원을 사실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이 유난히 우리 돈값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예,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의 흐름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전체적인 이머징 통화별로 뭐 다 여러 가지 좀 차별화 상대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원자재를 좀 파는 국가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들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원자재를 전부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자체는 당연히 뭐 최근에 무역 수지도 적자로 돌아서고 하는 이러한 수급적인 불안 요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의 사실은 또 다른 악재는 사실 중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네. 오늘도 중국 위안화 환율 자체가 또다시 이제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예상보다 상하이 봉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적인 손실 자체가 뭐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국무원에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 위기를 사실은 인정을 하는 멘트가 나온 상황들이고요. 또 오늘 홍콩 달러 자체도
워낙 약세 흐름이 사실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홍콩 당국에서 이제 시장 개입을 이제 나서는 등 조금 전반적으로 중화권의 금융시장, 특히 이제 외환시장 자체의 어떤 불안 자체가 원화의 어떤 약세 심리 자체를 더 부추기면서 원화 환율이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달러와 이유의 통화 가치들이 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중국의 인플레 상황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까? 어제 발표된 거죠? 예. 뭐 4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8.0%로 뭐 지난가는 3월에 비해서 둔화는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말 10월 이후 뭐 두 자릿대 생산자 물가가 지금 뭐 8%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뭐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데 역시 중국 생산자 물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치를 조금 이제 상회한 부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물가 압력에 대한 어떤 기대는 있는데 그 기대치를 상당 부분 대부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에너지 쪽에 충격이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의 차질 자체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물가의 하락 자체를 상당히 완만하게 가고 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물가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중국의 여러 가지 사항들, 뭐 지금 봉쇄라든지 경기 둔화라든지 금융시장 불안 자체는 물가를 떠나서 지금 세계 특히 우리나라 쪽에는 상당히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상황이 우리 한국 경제, 우리나라 증시 모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예.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뭐 우리도 물가가 오를 텐데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4.8%로 뛰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이런 상승세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조금 더 물가 정점을 보기에는 뭐 한두 달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5%대도 사실은 좀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좀 뭐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곡물 가격도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원부자재 쪽에서의 공급 차질도 사실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물가 흐름, 국내 물가 흐름 자체도 정점을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물가 압력의 어떤 둔화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쪽에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물가가 정점이라고 보기에 조금 이른 것 같고 우리도 그러고 세계적으로 좀 인플레 상황 상당히가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뭐 특별하게 지금 물가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뚜렷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미 연준이라든지 각국이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사실은 그러니까 수요 쪽을 이제 둔화시키는 노력을 사실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실제로 이제 효과가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더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발 에너지 혼란이라든지 또 뭐 중국의 어떤 이 공급망 차질 이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자체가 결국 저희가 정확히 언제라고 예측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가 물가의 어떤 정점 또 둔화 폭의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물가에 있어서의 어떤 둔화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를 토대로 글로벌 인플레 동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